안녕하세요. 주주 사업운영팀 황세진입니다. 이 웨비나는 실무자와 대표님 모두에게 유용하지만 특히 정기주주총회를 처음 준비하시는 실무자분들께서 곁에 두고 참고서처럼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전체적인 진행 순서예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요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서 안건 및 투자자가 좋아하는 정기주주총회 준비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션은 정기주주총회 준비 타임라인을 시나리오별 다양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세션인 개요에서는 정기주주총회를 왜 어떻게 하는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정기주주총회는 주식회사라면 모두 필수로 진행하셔야 한다는 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주식회사는 회사를 소유한 주주와 경영활동을 하는 이사, 그리고 때에 따라 감사활동을 하는 감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라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주주가 선임합니다. 그렇게 주주에 의해 선임된 이사에게는 회사의 경영과 업무 성과에 대해 주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감사에게는 그러한 이사의 업무 활동 및 회사의 재산 상태를 감시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와 감사는 매년 경영의 성과와 감사의 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보고할 법적 의무가 있고 주주에게는 이러한 경영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주총회는 주주의 이익과 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기주주총회를 한 페이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기주주총회를 하는 이유는 주주와 현재의 사업 현황과 미래의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결정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하고요. 1년에 한 번 일정한 날에 소집해야 하는데 보통 결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진행하세요. 결산일이 12월 말인 경우가 많으시니까 3월에 많이 하시죠. 장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지라고 상법에 정해져 있지만 인접한지에 대한 해석이 법원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만약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희망하시면 미리 정관에 꼭 명시해 두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회사에 불만이 있는 주주가 우리 회사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소를 제기하면 매우 번거로워지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결의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기주주총회는 의결권이 있는 주주라면 모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집 통지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의결권이 있는 모든 주주에게 필수적으로 통지하셔야 하고요. 홈페이지 공고는 상장회사만 지분율 1% 미만의 소액주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니 비상장 법인이시라면 모든 주주 개별 통지가 필수입니다. 다만 3년 연속 소집 통지서가 도달하지 못하고 반송되었다는 증빙을 남겨두시는 경우 해당 주주에게는 소집 통지를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무제표 승인과 기타 안건에 대해 결의하시는 것까지 파악하시면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정기주주총회 준비의 핵심, 안건과 절차에 관해 설명해 드릴 텐데요. 투자자가 좋아하는 준비 팁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보시는 것처럼 딱 3가지만 마스터하시면 끝납니다. 결의가 필요한 안건이 무엇인지, 절차별 기한과 필요 서류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기 필요 여부까지 이렇게 3가지만 알아두시면 정기주주총회 준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안건의 경우 보통 결의와 특별 결의 안건으로 나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별 결의에 해당하는 안건은 더 많은 주주의 찬성표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스톡옵션 부여처럼 주주의 지분율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든지 등기 임원을 해임하거나 정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특별 결의 안건에 해당해요. 보통 결의 안건 중에는 잘 아시다시피 재무제표 승인이 정기주주총회 필수 결의 사항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이사의 의무에는 재무제표 작성도 포함되는데요. 그 재무제표는 회사의 경영 현황을 상세히 알려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기주주총회 때 보고하여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 이후 이를 기반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투자자가 있으시다면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는 사전에 공유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감사가 있으시다면 주주총회 전 감사보고서 작성도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임원보수 결의는 필수는 아니지만 만약 정관에 이사의 보수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하셔야 하므로 꼭 정관을 체크해 보세요.
보통 보수는 매년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특히 투자자가 있는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정관에 정해두지 않고 매년 정기주주총회 때 같이 결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원 보수 결의와 임원 보수 한도 결의를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한도 결의는 말 그대로 최대 한도만 정해두는 것인데 임원 개개인별로 정하셔도 되고 전체 한도 금액 하나만 정하셔도 돼요. 모두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요. 정해진 한도 내에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보수로 지급할 것인지 정하는 게 보수 결의입니다. 이는 이사회에서 결의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데 만약 이사가 2인 이하라서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또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셔야 합니다. 임원 보수는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를 다 포함해요. 퇴직금도 임원 보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신다면 퇴직금이 지급되는 해의 임원 보수액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 정기주주총회에 임기가 만료되는 등기 임원은 없으신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중임 또는 새로운 임원의 선임 결의를 하셔야 해요. 임원 변경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이라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가지고 결의일 또는 임기 만료일 14일 이내에 등기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주주에서는 임기 만료일이 다가오면 알림 메시지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임원 변경 등기를 놓쳐서 과태료 맞으시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퇴임과 사임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 없이 등기만 진행하시면 되니까요. 필요 서류 확인하셔서 등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결의 안건 중 대표적으로 정기주주총회 때 많이 결의하시는 안건들이에요. 체크하실 사항은 정관에 임원 보수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신지, 있더라도 혹시 그 금액의 변동은 없는지와 등기 임원 중에 임기 만료되시는 분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스톡옵션 규정 설정과 같은 정관 변경 또는 스톡옵션 부여가 대표적으로 많이 진행하시는 특별결의 안건입니다. 혹시 스톡옵션 부여를 앞두고 있거나 스톡옵션 부여를 위해 정관 변경을 하셔야 하는 경우 해당 안건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기주주총회 때 필수로 결의하는 재무제표 승인 외에 일반적으로 많이 결의하는 안건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정리하면 임원 보수, 임기 만료로 인한 임원 변경, 정관 변경, 그리고 스톡옵션 부여와 같은 안건이 있으신지 체크해 보시면 안건 준비는 끝나실 거예요. 혹시라도 이익 배당을 하신다면 이익 배당 안건도 추가하시면 됩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이익 배당까지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서 본 웨비나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참고로 배당금은 주주총회 결의 후 한 달 이내에 지급하시거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절차별 서류인데요. 우선 소집통지 기간이나 기간 단축은 신경 쓰지 마시고 각 절차의 앞뒤 순서와 필요 서류, 그리고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결과물을 알아보겠습니다. 각 서류 옆에 있는 주주 아이콘 표시는 주주에서 생성할 수 있는 서류라는 의미인데요. 주주의 회사를 등록해 두시면 모두 이용하실 수 있고 안건만 선택하시면 정관 규정에 맞춰 알맞게 서류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재무제표와 주주명부 준비, 이사회 소집, 그리고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로 재무제표 감사 요청을 적어두었는데요. 감사가 있으시거나 외관법에 해당하시는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가 준비되시면 사전에 이사회 소집하여 재무제표를 승인하셔야 하는데 이를 감사전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이사는 이사회 승인을 거친 감사전 재무제표를 감사에게 보내서 감사보고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감사가 없는 회사라면 정관에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 규정이 있으셔야 하고 이 경우 감사보고서는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주명부의 경우 정관에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이 정해져 있다면 별도로 공고하실 필요 없이 정관 기준에 맞춰 주주명부를 확정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분들에게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사회 소집인데요. 이사회를 소집하시는 경우 사전에 이사회 소집 통지서를 보내 이사회 개최 일시를 알려야 합니다. 해당 이사회에서 정기주주총회 개최 일시와 안건 등 세부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이를 편의상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라고 하겠습니다. 감사가 없는 회사의 경우 아직 재무제표 승인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승인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사회 소집을 마치시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해당 내용을 확정했다는 증거로 이사회 의사록이 결과물로 남고요. 만약 이사가 2인 이하라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소집 통지 절차를 생략하시고 이사 결정서로 내체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주주총회 소집입니다. 정기주주총회 역시 사전에 소집 일시와 장소 그리고 안건에 대해 알리는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셔야 하는데요. 소집 통지서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을 보내셔야 하고 만약 정관 규정에 서명 의결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으시다면 서명 의결서도 동봉하여 송부합니다. 그리고 정기주주총회 역시 그 결과물로 반드시 의사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소규모 회사라 주주총회 소집 없이 주주전원 서명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가름하시는 경우 주주전원 서명 결의서가 증빙으로 남습니다. 정관 규정과 이사수에 따라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달라져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주주에 회사 등록해두시면 정관에 맞게 알아서 맞춤으로 서류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주주를 통한 정기주주총회 서류 준비 화면 예시인데요. 이 회사는 이사회와 감사가 있고 서명 의결이 가능하다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사회 소집 통지서와 감사 보고서, 서명 의결서가 다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소집 통지 이메일도 발송할 수 있고요. 이사회 의사록은 내용을 입력하라고 이렇게 빨간 테두리가 쳐져 있는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와 의장, 안건에 찬성한 이사를 클릭하여 의사록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의사 정족수 모르셔도 시스템이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주주총회를 준비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별 서명 방법 또한 많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 한 페이지로 정리해 왔는데요. 주주에서 생성되는 서류에는 누가 서명해야 하는지 혹은 서명 대신 인감날인이 필요한지 알기 쉽게 안내되어 있어 주주를 이용하고 계시면 이 부분은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만 언급해 드리자면 주주전원 서명결의서와 소집통지 생략동의서의 경우 안건 중에 등기하실 사항이 있다면 인감날인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름으로 서명 의결서가 있는데요. 이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서류라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주주가 개인이라면 개인인감,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투자자가 좋아하는 정기주주총회 준비 팁인데요. 첫째는 영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사전에 투자자에게 제출하여 공유하기입니다. 둘째는 주주총회 개최일을 사전에 투자자와 함께 협의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투자자의 일정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등기사항이 없더라도 주주총회 의사록을 잘 작성해서 보관해두기. 이건 투자자가 없더라도 필수로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투자계약서상 동의사항 확인하기가 있는데요.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할 수 있는 투자계약서 검토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결의하실 안건 중에 투자계약서상 사전동의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는지 체크하시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는 특히 임원보수나 스톡옵션 등 비용이나 지분 변화와 관련된 내용에 민감해서 동의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동의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결의하셔야 할 경우 주주총회 전 주주들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사실 법적 의무를 떠나서 우리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돈을 투자해준 주주들에게 그 돈을 어떻게 쓰겠다고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은 투자자에 대한 존중이기도 합니다. 동의사항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표준투자계약서에 따르면 정관의 변경, 유상증자와 같은 자본의 증가, 스톡옵션의 부여,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등이 대표적인 동의사항이라고 하니 이 리스트 참고하셔서 혹시 여러분의 투자계약서에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권이 설정되진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동의사항이 있다면 주주총회 소집 전 사전동의서에 미리 서명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동의사항의 경우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투자자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 투자를 거듭 진행하시면서 여러 투자자와의 동의사항을 통일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서면 동의서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예시처럼 회사명과 동의받아야 할 안건, 그리고 하단에 주주명과 주소,
고유번호 등 주주의 정보를 적어주시고 주주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주가 개인이라면 개인인감,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시면 되고요. 주주에서는 각종 동의서 양식과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문의해주세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션이에요. 정기 주주총회 준비 절차를 시나리오별 타임라인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정석대로 진행하는 경우부터 소집 통지 기간을 최대로 단축했을 경우, 그리고 주주전원 서명 결의로 진행하는 경우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절차 간소화 등 없이 정석대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하므로 모든 케이스는 주주총회를 3월 24일 금요일에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작성하였습니다.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2주 전에 소집 통지를 발송하셔야 하는데 발송일과 총회일은 제외하고 14일 전에 발송하셔야 하고요. 참고로 공휴일에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시는 경우 소집 통지 발송 후 첫 영업일부터 기산합니다. 보시는 스케줄이라면 늦어도 3월 9일에는 소집 통지가 발송되어야 합니다. 도달하는 날짜는 상관없이 발송만 2주 이내 기한을 지키시면 되고요. 우편 대신 이메일 등 전자문서의 형태로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시려면 개별 주주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전 동의의 형태에는 제한이 없으나 문자나 이메일, 메신저 등의 서면으로 받아두시는 걸 권장해드려요. 소집 통지서에 안건도 같이 적어서 보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안건명만 적어주시면 되는데 특별결의 안건이 있다면 조금 더 세부사항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적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주주를 이용하시면 선택한 안건에 맞춰 자동으로 소집 통지서가 작성되어 나오니 따로 안건면 작성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보내려면 주주총회 소집을 언제, 어디서, 무슨 안건 때문에 할 것인지 정하는 이사회를 여셔야 하는데요. 해당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발송하는 당일에 개최하셔도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발송 당일인 3월 9일에 이사회 소집을 하셔도 되는데요. 타임라인에서는 여유있게 하루 전인 8일에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사회 역시 소집 전에 소집 통지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사회는 상법상 소집 7일 전 소집 통지를 발송하셔야 하니 늦어도 2월 28일에는 이사회 소집 통지 발송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본 스케줄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과 등기 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준비 절차 기간으로 총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만약 등기하셔야 한다면 결의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가 조금 더 추가되시는데요. 만약 회사에 감사가 있으시거나 외관법에 해당하는 법인이라면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정기주주총회 소집 6주 전에 감사인에게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감사보고서를 요청하셔야 하고 해당 재무제표는 사전에 이사회에서 승인을 거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2번 진행하시게 되고 소집 통지 기간과 절차는 똑같이 준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 1주 전부터 본사에 비치해 두시는 것이 의무이고 만약 투자자가 있으시다면 비치만 하지 마시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하실 때 같이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스케줄로 보시면 늦어도 2월 10일에는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시고 같은 날 감사인에게 제출하셔서 감사보고서 작성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7일 전인 2월 2일에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발송하셔야 해요. 이렇게 진행하시고 등기까지 한다면 전체 절차는 2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약 2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라면 소집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사회 소집 통지는 상법상 7일이던 것을 최대 1일 전까지,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14일이던 것을 10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 단축은 정관 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정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소집 통지 단축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시다면 올해 정기주주총회 때 안건으로 정관 변경을 추진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주주에 대행 문의해 주시면 주주의 파트너 로펌이 검토하고 승인한 프리미엄 정관으로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실 수 있어요.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단축의 경우 상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공증과 등기 과정에서 정관에 해당 내용이 없다며 문제 삼고 진행을 안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이 또한 정관에 명시해두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소집 통지 기간을 최대로 단축하였을 때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3월 13일까지 발송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발송한 13일 당일에 진행하셔도 되고요. 저는 여유 있게 하루 전인 12일에 진행하신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소집 통지는 이사회 소집 1일 전인 3월 11일경에 진행하시면 등기 포함하여 약 한 달, 등기 제외하고 법인세 신고 및 납부까지만 하시면 약 20일 이내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소집 통지를 생략하고 싶으시다면 정관에 근거 규정을 두시고 서면 동의를 받아두시면 되는데요. 이사회 소집 절차 생략 시에는 모든 이사와 감사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주총회 소집 절차 생략 시에는 모든 주주의 서면 동의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소집 생략 동의서 역시 주주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별도 서류 준비 없이 주주에서 만들어드린 서류 출력하셔서 서명 또는 인감 날인만 잘 받아서 두시면 됩니다. 등기사항이 있으시면 인감 날인이 필수인 점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의 경우 정기주주총회 소집 자체를 생략하시고 주주전원 서명 결의로 가름하실 수 있는데요. 정기주주총회 개최 없이 서류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정기주주총회 개최 일시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열 필요가 없어서 이사회 소집 및 통지 절차가 생략되고, 주주총회 소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발송하는 절차 역시 생략됩니다. 이는 상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역시 보수적으로 정관에도 해당 규정을 추가해 두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정확히 정관에 어떤 규정이 어떤 표현으로 들어가 있어야 안전하게 소집 통지를 생략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서면 결의로 가름할 수 있는지는 주주 아카데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주전원 서면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가름하시는 경우 서류만 준비하시면 되기 때문에 등기할 안건이 없으시면 하루 만에 끝내실 수도 있고, 등기하신다면 서면 결의서 기준 2주 이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정관 규정상 감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서면 결의 전에 감사 보고서를 받아두셔야 하고요.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는 감사 유무와 상관없이 사전 비치 의무 있으시니까 주주전원 서면 결의 하시더라도 잊지 말고 사전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진행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참고차 추가했는데요.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자면, 의장은 보통 정관에서 정해두고 있고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 유사시를 대비하여 대신 의장을 할 수 있는 분을 추가로 더 명시하기도 하고요. 만일 정관에 총회 의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회자가 임시 의장의 지위에서 출석한 주주들의 호선으로 주주총회 의장을 선출한 다음 그 자리에서 선출된 의장이 해당 주주총회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의장에게는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 발언을 정지시키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주주에게는 결의할 안건과 세부 사항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임원에게는 주주의 질문에 성실히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주주가 많지 않거나 사전에 안건에 대해 공유가 잘 되어 있는 경우 별다른 질문 없이 바로 표결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결의안건 중 등기사항이 있으면 의사록을 공증받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의사록의 결의일과 결의 내용을 빠짐없이 오류 없이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등기 시에는 의사록 외에도 안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많아서 미리 챙겨두어야 할 텐데요. 특히 취임이나 중임, 사임 등기를 진행한다면 해당 임원이 인감날임한 취임, 중임, 승낙서 또는 사임서와 개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사전에 요청하셔서 받아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등기를 전자등기로 진행하시면 개인인감증명서를 공동인증서로 대체하는 등 필요한 서류가 등기 방법과 안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등기가 필요한 안건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주주를 이용하시거나 사전에 담당 로펌과 상의하셔서 필요 서류를 체크해 두시는 편을 추천해드려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정기주주총회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